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빚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이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패턴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보통 제국의 몰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군대라던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전투에서의 패배 같은 걸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역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군사적으로 패배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내부의 금고, 즉 경제 시스템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의 충격은 이미 썩어버린 기둥을 그냥 살짝 밀어트린 것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파멸로 가는 첫 번째 단계, 과잉팽창의 덫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의 그 끝없는 야망이 어떻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이 형상을 제국적 과잉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써야 할 곳, 특히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많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제국 쇠퇴 사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폴 케네디의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질수록 그 힘을 유지하고 방대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비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돈이 제국의 재정을 서서히 말려버리는 주된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강력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결국 감당 못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결국 1557년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국가 파산을 선언하게 이르죠. 이런 재정 붕괴가 반복되면서 제국의 쇠퇴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군사적 과잉이 어떻게 재정적 파멸로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죠. 그렇게 막강했던 대영 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승전국이 되긴 했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어요. 전쟁 비용을 치르기 위해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고 경제 기반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결국 세계 패권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반드시 경제적인 승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빚으로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제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옛날 로마가 은화에 값싼 금속을 섞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현대 국가는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그냥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 그 결과는 정말 파괴적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정부는 결국 돈을 찍어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이 이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재정이 부족해지자 은화에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고대판 돈 찍어내기죠. 그래프를 보세요. 제국 초기에는 은 함량이 95%에 달했던 은화가 3세기 중반에는 0.02%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은으로 도금한 구리 동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니 누가 이 돈을 믿고 쓰겠어요? 결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 경제가 마비되고 제국 멸망의 한 원인이 된 겁니다. 이 숫자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3년 아르헨티나의 단 한 해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정말 숨이 턱 막히죠? 역사의 패턴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생생하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임시방편, 단기적인 처방에만 의존할 뿐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위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초인플레이션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끔찍합니다. 자국 화폐를 못 믿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달러만 찾고요. 수출업자들은 물건을 팔수록 손해니까 아예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럼 정부 재정과 무역 수지는 더 나빠지겠죠. 결국 신뢰를 잃은 국가는 계속 파산하고 경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이게 어떻게 권력의 상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빚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 문제, 그냥 숫자 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키우고 결국에는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졌던 영향력마저 앗아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흰개미라 경제라는 기둥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또는 과도한 빚이 경제의 혈관을 막고 인플레이션이 피를 오염시켜서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순식간에 쓰러지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폴 케네디가 정말 무서운 지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오늘날의 미국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걸친 군사적 역할,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지위, 그리고 그 부담을 넘어서는 막대한 국가부채까지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국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화폐에 대한 신뢰라는 이 보이지 않는 기반이 무너질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이 패턴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